의식이 멀어진다. 더는 안 돼. 오빠! 마지막으로 널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안 돼! 아, 오늘도 아무도 안 오네. 옆 가게는 북적이는데 말이야. 내 이름은 미즈아시 고이치, 30살 초밥 장인이다.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초밥집으로 나는 3대째이다. 어렸을 때부터 초밥 장인이 되기 위한 수행을 했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 버리셨다. 드디어 가게에 설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혼재가 되어버려서 나는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전에 고독해진 나에게 이 가게는 가족과의 연이 남은 유일한 가게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어! 그렇게 결심했었는데 왜 옆에 모니초밥 같은 게 생긴 거야? 그래,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초밥 체인점 모니초밥이 1년 전에 오픈한 것이다. 우리는 작은 가게고 단골 손님도 할아버지, 아버지와 교류가 있던 시절에 나이 있는 분들뿐이다. 하지만 그 나이 있는 분들도 손주가 졸라서 체인점으로 흘러가 버린 것이다. 가끔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갈 때 미안한 얼굴을 하는 게 보인다. 아이 입장에서는 회전초밥이 더 재밌겠지. 손님 수가 줄어든 것 말고도 하나 더 고민이 있었다. 이거 아직도 이렇게 넓은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어? 빨리 장사 접어. 거미줄 친 것 좀 봐. 손님이 아니면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어라라, 나 말고 손님이 있나? 없지. 진짜 매일같이 질리지도 않나. 이 녀석은 아까 말한 모니초밥의 점장 보코리 타케오다. 오픈했을 때부터 짜증나는 녀석이었다. 이야, 우리 같은 인기 가게 때문에 그쪽 초밥집은 형체도 안 남겠네요. 빨리 장사 접지 그러세요. 아예 땅까지 사드릴게. 주차장으로 딱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신뢰 발언의 향연이다. 물론 나는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소중한 초밥집을 놓을 생각 따윈 눈꼽만큼도 없다. 하지만 이 녀석은 점심시간만 되면 꼭 우리 가게에 시비를 걸러 와서는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간다. 손님이 오지 않는 것보다 코보리를 상대하는 게 더 우울했다. 영업방해로 신고하려고 해도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 그럴 수도 없고. 아무튼 얼른 가게 좀 놔주실래요? 주차장으로 사드릴 계획도 이미 제안해 드렸으니까요. 우리는 매달 손님 수가 늘어서 큰일이거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게는 내놓지 않을 겁니다. 만약 가게를 접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만은 땅을 팔지 않을 거야. 나 참, 장사도 안 되는 낡은 초밥집 주제에 뭘 큰소리 치는 거야. 빨리 좋은 대답 들려주세요. 젠장. 그 후로 몇 시간 후 문 닫을 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오는 일은 없었다. 옆에 모니초밥에는 점점 손님이 들어가는데 진짜 마음 꺾일 것 같다. 다음 날. 결국 어제는 점심에 온 손님 2명이 다였지. 오늘은 적어도 10명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때 가게 문이 열렸다. 나는 기뻐져서 고개를 들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꼬마야, 혼자니? 네. 이거 곤란하네. 빼빼 마른 그 아이는 딱 봐도 사연이 있어 보였다. 저기 이건... 이걸로 먹을 수 있는 초밥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가 카운터에 둔 것은 일행 동전이었다. 그 아이는 보아하니 초등학생인 것 같았다. 돈 계산을 못할 리는 없을 것이다. 좋아, 아주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려. 괜찮아? 물론이지. 배가 부르면 대화 상대가 되어주렴. 알았지? 고마워 오빠. 이렇게 나는 여자아이에게 초밥을 만들어 주었다. 여자아이는 모두 맛있게 우걱우걱 먹어줘서 정말 기뻤다. 그래, 이렇게 손님이 초밥을 먹고 웃어주는 게 가장 기쁜 일이었지.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초밥은 처음 먹어봐. 기쁜 말을 해주네. 초밥 장인한테 그것보다 기쁜 말은 없지. 내 이름은 미즈아시 코이치야. 꼬마는? 아스나예요. 좋은 이름이구나. 그래서 네 부모님은? 없어. 엄마는 옛날에 나가버렸고 아빠는 거의 집에 안 들어와. 돌아와도 대화해주지도 않고 항상 화나있고. 밥 같은 건 어쩌고 있어? 가끔 돈을 몇 장 두고 가는데 아빠가 돌아오지 않게 됐어. 그래서... 카운터에 뚝뚝 눈물이 떨어졌다. 그건 아스나의 SOS였다. 나는 슬쩍 아스나에게 다가가 끌어안았다.
그 몸은 무척 야위어 있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일행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스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쁜 건 주변 어른들이야. 괜찮아. 내가 꼭 어떻게든 해줄게. 라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면 이 아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가? 아니, 남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다. 이런 건 마땅한 기관에 맡겨야 돼. 그렇게 생각해 경찰에게 전화하려던 순간 가게 문이 열렸다. 오늘도 질리지 않고 영업... 에? 또 당신입니까? 오늘은 가주세요. 왜 걔가 있는 거야? 어? 대체 무슨... 아빠? 나는 놀라서 코보리와 아스나를 번갈아 봤다. 확실히 닮지 않은 건 아닌가? 아니 이게 아니라 아스나의 말이 정말이라면 이 자식은... 저기 당신 대체 무슨... 내가 추궁하려고 하자 코보리는 표정이 변하더니 아스나의 팔을 붙잡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깐! 아직 얘기가... 웃기지 마! 이 녀석한테 맛없는 초밥을 먹이고 만족했냐? 어?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내 추궁을 듣지 않고 둘은 가게를 나가버렸다. 대체 어떡하지? 아스나가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코보리의 집을 모르고 퇴근 후에 그 녀석을 미행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지? 아내도 없는데. 나는 빙글빙글 생각하다가 그날은 가게를 닫기로 했다. 다음 날. 결국 좋은 답이 나오지 않았네. 준비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어차피 손님도 안 오는 거. 만에 하나 코보리가 와도 곤란하니 오늘도 가게를 닫으려던 그때 반대쪽 보도를 걷고 있는 아스나의 모습이 보였다. 아스나다. 만나러 와줬구나. 나는 서둘러 가게를 뛰쳐나가 아스나를 마중 나가려고 했다. 아스나는 비틀비틀거렸고 안색도 안 좋았다. 뭐지? 어제 초밥을 잔뜩 먹였는데. 아무튼 빨리 보호해야지. 신호는 빨강. 빨리 바뀌어라. 하지만 아스나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는지 빨간불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횡단보도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아스나! 위험해! 아스나 무사하니? 오빠! 미안해. 내가 왜... 의식이 몽롱했나 보구나.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자. 난 됐으니까 빨리 오빠를 구해야 돼. 어떡하면 돼? 네가 무사하다면 그걸로 됐어. 아스나가 내가 만든 초밥을 맛있게 먹어준 게 기뻤거든. 오빠. 의식이 멀어진다. 더는 안 돼. 오빠. 마지막으로 널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여긴 정신이 드세요? 저기 말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잠시만. 여자의 작은 여자아이는 옆에서 잘 자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가요? 지금은 푹 쉬세요. 네. 나는 아무래도 목숨을 건졌나 보다.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신고해서 구급차를 불러주었다고 한다. 상대 입장에서는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 것이다. 불운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제대로 처리해준 것에 정말 감사했다. 운전수에게 무거운 죄를 묻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나는 문득 옆 침대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수액을 맞고 있는 아스나가 푹 잠들어 있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가벼운 상처라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고 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곧 경찰이나 변호사와 대화하시게 되었겠지만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스나 말이군요.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붓기, 충치도 심해요. 양치를 게을리한 것 같아요. 그럴 수가. 하지만 왜 오늘 아스나는 그렇게 비틀거렸던 걸까요? 일단 어제 제 가게에서 배불리 초밥을 먹였는데요. 자세한 건 보호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곧 경찰이 올 테니 신병이 확보되겠죠. 저기 아스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치료가 끝나면 그대로 시설에서 보호할 거예요. 제 견해이긴 하지만 집에 돌아갈 일은 없겠죠. 그런가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스나에게 있어서 행운은 당신과 만난 거겠죠. 아니요, 저는 초밥을 만들어준 게 답니다. 그게 기뻐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간 거겠죠.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아이지만 느낀 거예요. 아이는 그런 것에 민감하니까요. 저 아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나는 크게 다친 게 아니기도 해서 운전수한테 치료비만 받는 걸로 합의를 봤다. 원래 빨간 불일 때 튀쳐나온 쪽이 잘못한 거고 운전수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대응해 주셨으니까. 나는 사흘 정도 만에 퇴원하고 아스나의 병문안을 다녔다. 그동안 경찰이나 변호사, 아동보호시설 사람이 면회를 와서 나도 아는 걸 모두 얘기했다. 일주일 후 다음 뉴스입니다. 르키시 A구의 인기초밥 체인점 모니초밥의 점장이었던 코보리 타케오가 아동학대 용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소녀의 심한 영양실조로 현재도 입원 중인 것으로.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고 코보리는 체포되었다. 나는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려 코보리는 이미 아내랑 헤어지고 다른 여성과 사실혼 상태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사실혼 상태인 여성은 코보리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집에 돌아가지 않은 건 다른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코보리의 전처는 아스나를 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두었던 거라고 한다. 그 망할 꼬맹이, 하필이면 낡은 초밥집에서 배를 채울 건 뭐야? 그 초밥집이 망했으면 우리 가게 주차장이 되는 거였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 쓰레기 자식에게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아, 오늘 발매였구나. 센텐스 스프링. 어디 보자. 인기 초밥집 점장 아동 학대로 체포. 거기다 가게에는 갑질 향연? 엄청 강력한 제목이네. 그렇다. 사실 갑질이 상당히 심했던 코보리를 가게 사람이 주간지에 찌른 것 같다. 그 주간지가 이것저것 조사하다가 아스나를 도와준 나에게 도달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나는 아는 걸 모두 말했다. 그러자 언론에서도 취재 의뢰가 쇄도해서 가게를 선전해 준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레 취재를 응했다. 결과적으로 코보리가 점장을 맡았던 모니초밥은 논란에 불탔고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다. 하지만 잘못은 코보리가 한 것이지 모니초밥이 한 것이 아니다. 이 동네에는 더 이상 가게를 내지 않겠지만 다른 곳은 지금까지대로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코보리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아스나는 한 달의 입원 생활을 마친 후 아동보호시설에 거두어지게 되었다. 물론 내가 거두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망하기 직전에 초밥집에 아이를 기를 여유는 없었다. 게다가 아스나도 이번이야말로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니까. 오빠, 나 또 초밥집에 가도 돼? 그럼 그때까지 가게가 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유지해야겠다. 괜찮아. 내가 먹은 초밥 중에서 오빠가 만든 초밥이 제일 맛있었는걸. 오빠의 초밥이 세계 최고야. 고마워. 아스나도 이번에야말로 행복해져야 한다. 아스나가 새로운 가족과 와줄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5년 후 어서 옵쇼. 여기요. 참치 2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야, 여기 진짜 맛있다. 역시 회전 안 하는 초밥은 대단해. 그러니까 기쁘구만. 그 후로 5년 우리 가게는 미디어 선전 효과 덕분에 초유명 가게로 올라갔다. 이제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의 초밥 맛집이 돼서 사건이 아니어도 취재가 오게 되었다. 아스나가 새로운 가족과 만나서 와줄 때까지 이 가게를 지킨다.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아스나의 아빠 코보리는 그 후에 더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우선 사실혼 상태였던 여성이 화가 나서 코보리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완전 수라장 대소동이 일어나서 경찰을 부르는 사태가 되었다던가. 소문으로는 사실혼 상대 여성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위해 일도 그만뒀다고 한다. 미칠만도 하지. 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지고 SNS에 퍼져서 코보리는 한때 최악의 사람으로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혼 상태였던 여성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해 지금은 옆 동네의 유흥업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던가. 온갖 말이 쓰여 있어서 이쯤 되니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단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한때 복수하러 이 가게에 오는 거 아닐까 해서 홈 시큐리티를 도입했었는데 아무래도 내 가게에 올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다. 보자, 곧 오후 5시. 예약한 시간이군. 그래, 사실 이날은 오후 5시에 중요한 손님이 가게에 오는 날이었다. 오빠 안녕. 아스나, 어서와. 많이 컸구나. 왜냐하면 난 이제 15살인걸. 그래, 그 후로 5년. 오늘이 그 약속한 날이었던 것이다. 사실은 작년에 아스나가 가게로 편지를 보냈었다. 거기에는 입양처가 정해졌다는 것, 상냥한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이 쓰여 있었고
아스나와 부모님이 만난 1주년에 내 가게로 올 테니까 예약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당신이 아스나를 구해줬다뇨.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미즈아시 코이치라고 합니다. 아스나를 거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스나와 만났을 때 시설분께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정말 슬퍼서 저희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체질이어서. 세 분이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스나 잘 됐구나. 자, 앉으시죠. 오늘은 특별한 코스를 준비했어. 기대된다. 있잖아, 아빠, 엄마. 오빠의 초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 기대된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여기서 초밥을 먹겠구나. 잠시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스나는 그날처럼 맛있다 하고 웃으며 초밥을 먹어주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건 내 쪽이야. 그날 아스나의 미소가 맛있다는 말이 얼마나 나를 지지해줬는지. 아스나, 고마워. 그 말을 해야 되는 건 나야. 정말 고마워, 오빠. 자, 다음은 연어입니다. 맛있어. 행복하다. 그 후 아스나 가족은 매년 우리 가게에서 중요한 기념일을 축하해 주었다. 힘든 사건이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아스나와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내 은인이 행복하기를.